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박윤호입니다. 브라이틱스 사용법 시리즈 1번 모델 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친 다음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뷰에서는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프로젝트 뷰와 모델 뷰의 화면 구성, 그리고 메뉴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브라이틱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브라이틱스가 실행됩니다. 브라이틱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런처가 실행되고 이 런처 화면에서 Start All Service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크롬 화면이 팝업되면서 브라이틱스가 실행이 됩니다.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는 스탠드얼론 버전이라 따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이 프로젝트 뷰가 됩니다. 브라이틱스를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화면이자 홈 화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뷰의 오른쪽 위 우상단 모서리에 보면 사용자 세팅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선호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프로젝트 뷰 화면입니다. 왼쪽에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델 리스트가 보입니다. 왼쪽 프로젝트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저장된 프로젝트를 임포트하여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모델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저장된 모델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오픈하여 모델 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는 모델과 리포트를 담고 있는 집합으로 공유의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왼쪽 위쪽에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여 Create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하면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된 My 프로젝트의 모델 리스트에서 Create a Model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Create 모델 팝업창이 뜨고 이곳에 모델 이름을 쓰고 OK를 클릭하면 새로운 모델이 생성됩니다. 여기선 아이리스 템플릿을 선택하고 모델을 생성한 것입니다. 모델 뷰에 들어오면 모델을 작성할 수 있는 캔버스가 나옵니다. 캔버스에 분석 함수를 배치하고 배치된 함수들을 워크플로우로 연결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왼쪽 날개창에는 베리어블과 아웃라인을 볼 수 있고 베리어블을 이용하면 함수에 사용자의 외부 입력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윗줄을 보시죠. 화면 윗줄에는 여러 기능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모델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툴팁, 히스토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브라이틱스 실제 화면을 통해서 실습할 때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전 매니지먼트는 모델의 메이저, 마이너 버전을 관리할 수 있고 툴팁 기능은 함수에 사용자의 코멘트를 쓸 수 있고 함수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모델 뷰에서 오른쪽 날개창을 오픈하면 팔레트가 나옵니다. 이 팔레트는 함수 탭, 템플릿 탭, 그리고 데이터 탭입니다. 함수 탭은 분석 함수의 리스트가 나오며 적절한 함수를 드래그 앤 드랍하여 캔버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은 브라이틱스 레파지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로컬 PC로 다운로드하거나 로컬에서 브라이틱스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일부를
copy and paste 할 때 사용하는 템플릿 탭이 있습니다. 모델의 일부분을 드래그하여 그룹으로 잡은 후 오른쪽 아래 그룹 메뉴에서 Edit Template 키를 선택하면 템플릿의 그룹으로 지정된 부분이 저장됩니다. 또한 이때 클립보드로 보내면 그룹 부분이 클립보드에 저장됩니다. 클립보드는 리프레시를 누르거나 로그아웃하면 사라지는 반면에 템플릿은 이름을 받아 저장되므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함수를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함수창이 열립니다. 함수창은 3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왼쪽은 input 패널, 함수의 입력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output 패널, 함수의 출력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property 패널이며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함수의 입력을 연결하고 함수의 특성 값을 조정한 후 아래쪽에 Run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가 실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Select 펑션 기능입니다. 함수를 배치할 때는 모델 캔버스에서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Select 펑션이라는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새로운 함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오버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수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놓으면 6개의 버튼이 생깁니다. 먼저 맨 위의 버튼 2개는 함수의 위치를 좌우로 옮겨줍니다. 오른쪽에 4개의 버튼은 데이터를 다른 함수로 연결해주는 connect, 그리고 함수를 복제하는 duplicate, 함수를 제거하는 remove, 그리고 이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꿔주는 change function 등입니다. 자, 이제 브라이틱스 실습을 통해 실제 화면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틱스로 이동합니다. 자, 브라이틱스를 가동하면 나오는 프로젝트 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Project 클릭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씁니다. My Project. OK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My Project가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다 표현이 됩니다. 프로젝트는요, 모델과 리포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모델에서 New를 클릭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모델의 이름은 My 모델로 하겠습니다. OK 클릭. 자, 모델 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빈 공간을 캔버스라고 하고요. 여기에 브라이틱스 함수들을 배치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더블 클릭 add 펑션이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맨 먼저 로드 함수를 배치합니다. 이 로드 함수는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브라이틱스 레퍼지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로드 함수의 패스 부분을 클릭하고요. input 패스 클릭,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써줍니다.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IRIS만 클릭해주면요,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업로드 폴더에 샘플 아이리스 있죠? 클릭하고요. 선택되었습니다. 그 다음 OK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패스가 정해졌고요. 런 버튼을 클릭해서 로드 함수를 실행하면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데이터는요, 샘플 아이리스고요. 세팔 랭스로부터 페탈 위스, 그리고 스피시스까지 해서 총 5개의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150개의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로드 함수창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사이즈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를 클릭하면은요, close, 닫히고요. 다시 한번 함수를 클릭하면 로드 함수의 함수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물음표를 클릭하면은요, help인데요. help에서 로드 함수에 대해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로드 함수에 무엇이냐? description과 property, example들이 들어있습니다. 닫고요. 자, 그 다음 로드 함수 옆에다가요, 새로운 함수를 배치하겠습니다. 함수는요, 더블 클릭해서 statistic summary입니다. 자, any 키워드 여기에 이름을 쓰겠습니다. summary라고 해서 함수의 일부만 씁니다. 자, 그러면 statistic summary, string summary 등등등 sum이 들어가 있는 곳이 다 나오죠. statistic summary 선택합니다. 자, statistic summary 함수가 배치가 됐고요. 자, 왼쪽에는 input, 오른쪽은 output, 그리고 가운데는 statistic summary 함수의 property 창이 나옵니다. 먼저 input 컬럼을 선택합니다. 세팔 랭스 선택하고요. 닫아주고 그 다음에 타겟 스태티스틱 잡아줍니다. 에버리지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세팔 랭스의 에버리지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팔 랭스에다가 세팔 위스까지 포함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팔 위스 포함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타겟 스태티스틱스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런 버튼 클릭. 런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컬럼도 추가됐고, 에버리지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이렇게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이틱스는요, 이렇게 클릭만 가지고 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런 버튼만 클릭하면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빈 공간을 클릭해서 함수 선택을 없애고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버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개의 버튼이 뜹니다. 클릭해 볼게요. Move Right고요. 클릭하면 Move Left가 됩니다. 왼쪽에서 클릭해 보면은요, 이렇게 그룹 단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Duplicate입니다. Duplicate는요, 함수를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하는 방법은요, 클릭 드래그 하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자, 여기서 언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복제가 됐고요. 보겠습니다. 함수가 복제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속성이 그대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인풋이 없으니까요, 로드 함수에서 인풋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요, 여기 커넥트를 가지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커넥트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찔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연결이 됐죠. 데이터가 연결이 됐으면 런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뭔가 좀 더 디벨롭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룹 바이 옵션을 써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옵션이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스피시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보겠습니다. 세토사, 버지니카, 버시칼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종별로 이 함수를 따로따로 구해주는 겁니다. 에버리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종별로 구별해가지고
구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룹 바이 기능은요, 브라이틱스 함수의 대부분의 함수에 이 옵션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하고요. 자, 그 다음엔 함수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클릭 방법입니다. 커넥트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함수가 연결되었을 때 혹시 끊는 방법도 알고 싶으시죠? 끊을 때는요,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X를 클릭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여기 change 펑션이라는 버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change 펑션 클릭하면은요, select 펑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ll 펑션 탭 누르고요. 이것을 상관관계를 구해주는 correlation 함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CORR 치면은요, correlation이 나오고요. 클릭해주면 바로 correlation 함수로 바꿔줬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input 컬럼으로 세팔랭스, 세파리스 구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피어슨 방식이고요. 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rrelation 값을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X 눌러볼까요? 리무브죠? 리무브는요,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간단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룹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룹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3개의 함수를 그룹을 잡아보겠습니다. 잡는 방법은요, 왼쪽 위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까지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메뉴 4개가 떴습니다. 삭제해주는 리무브, 그 다음 템플릿에 저장하는 add 템플릿, 그룹 런 버튼, add to 클립보드가 있습니다. add to 클립보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요, 클립보드에 이 3개의 함수가 복제가 됩니다. 자, 복제가 되면은요, 여기 위에 갈고리가 나왔죠? 갈고리는 드래그. 캔버스로 드래그를 해주면은요, 그룹으로 잡힌 3개의 함수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붙여넣기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볼게요. 스태티스틱 서머리 열어보면은요, 아까 듀플리케이트 한 거랑 마찬가지로 속성만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룹으로 잡아서 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룹 런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함수가 런이 됩니다. 다시 열어볼까요? 데이터가 채워졌습니다. 자, 클립보드는 닫아주고요. 자, 이번에는요, 6개의 함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Add to Template 클릭합니다. 이름을 쓰라고 나오네요. 자, 이름을 쓰는 거는요, 저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my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OK 클릭. 자, OK 클릭하면은요, 저장이 된 겁니다.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팔레트 창 열면은요, 여기에 템플릿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myt라고 해서 저장된 것이 보이시죠? 자, 저장된 템플릿은요, 마찬가지로 드래그 해가지고 배치하면은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그룹 메뉴에 리무브입니다. 리무브를 클릭하면은요,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입니다. 이 I는요, 모델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언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닫고요. 자, 여기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라고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은요, 프로젝트 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 모델이 있죠. 3점 아이콘에 보면 에딧이 있는데 여기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OK 클릭하고요. 자, 마이 모델을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델 인포메이션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 펑션 레퍼런스입니다. 이거는요, 헬프가 나오는 거예요. 펑션 레퍼런스가 나오고요. 스태티스틱스의 스태티스틱 서머리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헬프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버전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버전 매니지먼트는요, 업데이트 버전을 해서요,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으로 해서 현재 작업 중인 모델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OK 클릭하면은요, 모델이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로드 이렇게 누르면은요, 그 저장된 버전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소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거는요, 클라우드나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만들면은요, DB에서 커넥션을 만들면 이렇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DB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툴팁입니다. 툴팁은요, 클릭하면은 진해지죠. 그러면 이것은요, 함수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설명을 쓸 수가 있는 edit 펑션이 되는 기능입니다. 아이리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함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OK 클릭하면은요, 함수의 이름이 아이리스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서 이번엔 함수 설명을 쓰겠습니다. OK 하면은요, 느낌표가 나와 있죠? 느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갖다 대면은 함수 설명이라는 툴팁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툴팁은 또 모델링 할 때 툴팁이 온이 되어 있으면 번잡합니다. 그래서 툴팁은 오프를 하고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무브 모드입니다. 무브 모드는요, 함수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는 이 무브 모드도 오프를 하고 씁니다. 그 다음 줌 기능입니다. 줌 기능은요, 축소가 됩니다. 확대는 없습니다. 확대하려고 하면은요, 컨트롤 플러스라고 하는 프롬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또 작아지죠.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자, 이 기능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룹을 잡을 때 편합니다. 잡기가. 그럴 때 이제 작게 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언두죠, 언두. 이런 언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리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요,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찍으면은요, 바로 그때로 돌아갑니다. 근데 처음이 그게 아니네요.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로드해가지고 히스토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펑션 클립보드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베리어블입니다. 베리어블은요, 우리가 좀 더 쓰게 되면 나오는데 외부에서 사용자가 변수값을 집어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add variable 해서요. 변수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 변수값을 설정하면 여기 함수를 런을 때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변수값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생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런 버튼입니다. 이 런 버튼은요, 풀런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델 전체가 런이 되는 기능입니다. 베리어블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런을 해주면은요, 전체 모델이 런이 됩니다.